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움직일 때 이 경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간이 나눠지고 주로 움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 라인이랑 사실 좀 시장이 구분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예.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볼 자료는 뭐냐면 부분별 입주 예정 물량입니다. 예. 내년에 저희가 입주 물량이 부산이 13,000세대 정도, 14,000이 조금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오피스텔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임대 물량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했기 때문에 실제랑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큰 틀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고대장님 1년에 13,000세대, 14,000세대면은 입주 물량이 어때요? 많은 편인가요? 조금 부족하죠. 그죠? 네. 우리가 보통 16,000, 17,000 정도가 평균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많지 않은 물량이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점들이 있죠. 빨간색 사각형. 이제 이 사각형의 표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물량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00 정도가 적정 물량인데 내년이겠네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지역별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많이 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 내년에 많은 데가 남구 말고 또 한 군데 또 있어요. 그죠? 강서구. 네. 강서구는 한동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택지 개발에 의해서 많은 택지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계속 분양을 할 거고, 어쨌든 내년에도 강서구는 물량이 조금 많다. 남구랑 같이 이런 것도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세 시장 어떻게 될까요? 남구 쪽에. 전세 시장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더 받겠죠. 매매 그렇죠. 시장보다는.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 남구 쪽에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투자를 했던 물건이 전세 세입자가 2년이 돌아와서 또 다시 한번 이 세입자분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물량, 지역별 물량 많이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네. 대신에 이런 거 있습니다. 분명히 입주 물량이요. 1년 동안에 6천이면 부산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상 1년에 한 5천에서 6천 정도 부산에서 한 행정구역에 들어왔을 때 시장이 버티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예를 들면 2018년에 남구 쪽에 네. 그때도 한 7천이 쏙 들어왔었거든요. 예. 시장 난리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특히 전세 시장. 근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건 뭐냐면 26년 시장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올해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부산에 전체적으로 강세인데 여기만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구시장에서 과연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 게 힘을 더 쓸 것인지, 아니면 남구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시장에서 힘을 더 쓸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옛날 같았으면,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면 이 물량을 저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오르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외로 조금 선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도 한번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대신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은 좀 보수적으로, 특히 분양권을 매수하셔서 전세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준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실제 아파트, 구해줘 아파트에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전세가 조금 밀리고는 있어요. 아, 남구 쪽에. 네. 실제 이제 롯데캐슬 레전드, 대연 SK뷰, 예. 힐스 예. 네. 이런 것들은 전세 맞추는데 조금 다른 지역보다 밀립니다. 아, 역시 그런 면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동래 쪽이나 해운대 쪽은 전세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물량 집중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남구 입주 물량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어쨌든 남구는 내년에 부산에 굉장히 기회와 위기가 많은 시장일 것 같아요. 남구 시장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처럼 한번 구분해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남구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또 관심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 네. 일단 좀 이런저런 거 보기 전에 저희가 분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남구 화면을 지역을 보고 계신데, 내년에 입주한 아파트를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예. 입주하는 아파트가 일단 우아미 구역 재개발 사업이죠. 두산 오션. 네. 그 다음에 해링턴 마을에도 입주를 할 겁니다. 네. 내년에. 그 다음에 한 군데 또 어디를 입주할 거냐면, 여기 보면 지역주택 사업이죠. 예. 롯데가 또 입주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연 DIL은 사실 내년은 아니죠. 내년이죠. 예. 근데 여기도 보면
언젠가는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워낙 세대수가 커서 이 지역들이 지금 입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남구가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에 붙어있는 남구하고 이 남천동이랑 떠들인 남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수영구와 떨어진 남구가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특징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우리가 남구하면 지표를 삼는 아파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신축일 경우에는 가격 방어가 좋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신축 가격도 참고는 하지만 기축을 조금 많이 보는데 그때 보는 아파트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대연혁신이죠. 예. 그래서 대연혁신이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2호선을 따라서 저희가 대연 SK뷰 힐스도 네. 고대장님 추천 많이 하시죠. 예. 네,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대연 SK뷰 힐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남구시장 볼 때 롯데 레전드도 세대수가 많아서 거래량 체크하면서 시세 파악하기 참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실제 살기 좋은 아파트고 이렇게 세 개 아파트를 보면 참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개 아파트 위치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거주자 입장에서 한 번쯤 언급되는 데가 대연파크 푸르지오입니다. 네. 그래서 대연파크 푸르지오 이렇게 네 개 아파트 시장을 놓고 보면 앞서 여기가 우리가 살펴봤던 곳들의 분양 시장이 가격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기에 사실 핵심은 어디냐면 결국은 삼입 위치라고 봅니다. 저는. 네. 여기 시장이 워낙 강하고 앞으로도 강할 거고 맞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과연 공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는 지하철 라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시장이 어떻게 구분되냐는 거고 앞서서 저희가 입주하는 지역들 제가 일일이 표시를 해드렸는데 지워져서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네. 여기는 아파트 들어오니까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여기 회색 점들은 시거래 가격 다 찍은 거라 그랬고 부산의 구평 검은색 점들이 또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예. 이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면 대연혁신입니다. 아. 대연혁신. 그래서 2014년부터 입주 이후에 가격이 쭉 오른 모습도 볼 수 있고 네. 뭐 과거보다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최근 2, 3년이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좀 보면 재미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상당히 가격 반등이 강하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한 건 거래된 것들 고가 떴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시장이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거래량을 많이 놓고 보면 훨씬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23년 초를 저희가 최저점이라고 보는데 저가도 오르고 고가도 오르고 네. 시장이 올라감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 달력이 좋은 동네다 이런 네. 거 보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연혁신 시세를 봤다면 저희가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지도에서 대연혁신 봤으니까 여기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이거 두 개 아파트 그래프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점이 색깔이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 아파트가 저희가 대연혁신. 대연혁신이라고 말씀드렸고 빨간색이 대연 SK뷰. SK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이 롯데 레전드겠네요. 레전드겠네요. 네. 보시면 이렇게 많은 거래들이 이렇게 예. 많은 거래들이 굉장히 일정 공간 안에서 이렇게 찍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대연 혁신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대연 SK 34편 실거래 가격이 그 밑에 빨간색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연 롯데 레전드의 수많은 기록들이 이 밑에 위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걸 처음에 봤던 지도와 다시 연결해 보면 가장 비싸고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에 비싸고 이래 되는 거죠. 입주를 준비하는 곳들이 여기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가격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선에 대연파크 푸르지오부터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일단 색깔이 너무 많으면 엇갈리니까 대장 대연 혁신은 뺐습니다. 아. 그럼 이게 대연 SK 여기가 대연 롯데 레전드 그다음 밑에 파란색이 대연 파크 푸르지오입니다. 아. 분명히 세 개 아파트가 입주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거래 가격이 같이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예. 실제로 비슷합니다. 2018년에 다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연식도 비슷하지만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배열되는 게 보인다는 거고 예. 보면 레전드도 올라가고 대연 SK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혁신도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대연 파크 푸르지오는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거래량이 많기는 한데 생각보다 조금 힘이 약한 예. 모습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공간이 2호선 라인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연식이 비슷함에 불구하고 전체적인 가격도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상승 탄력도 조금 힘이 약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부산 분들은 잘 아시죠? 네. 여기가 이제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이 라인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움직일 때 이 경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간이 나눠지고 주로 움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 라인이랑 사실 좀 시장이 구분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예. 그럼 대형파크 프루지오는 확실히 여기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물론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오는 데는 그렇게 경사가 심하진 않아요. 예. 여기 오면 조금 경사는 있지만 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공간이랑 시장이 조금 나눠진다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두산 오션이랑 이게 해링턴 마레가 시장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런 거 한번 감안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뭐 구체적으로 분양권 가격을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시장에 가보시면 충분히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부산 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입주장이기 때문에 아마 네. 거래가 많이 터질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시기에서 이 아파트들의 가격을 감안하셔서 내가 이 가격에 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산의 입주장과 관련해서 데이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면 내년 부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월별로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월별. 1월에 많은지 언제 많은지.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입주 물량이 내년에 좀 찢어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1월 달에 3,700, 그다음에 6월 달에 좀 많고. 네, 또 그다음에 말에 또 있고. 말에 많고. 그나마 좀 다행일 것 같아요. 네. 뭐 부대장님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입주장이 한 6개월 정도면 지나면요. 예. 암만 시장 안 좋고 제 경험상 그래요. 네. 암만 시장이 안 좋고 전세 물량이 암만 많아도 6개월 지나면 모두 다 종료돼 있어요. 거의 다 해결. 거의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이게 분위기가 좋고 단지가 작으면 2, 3개월 만에도 정리되는 현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암만 안 좋아도 보통 6개월 안에는 보통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물량이 겹쳐지지 않은 모습이 그래도 부산시장이 내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어쨌든 자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네. 표 내용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 물량이겠죠. 예. 그 다음에 검은색이 뭐냐면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 물량들. 그 다음 빨간색은 재개발 재건축 또는 지역주택조합에 의해서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신 물량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조합원 분양 물량이 많은지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지 뭐 이런 것도 표를 통해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특징은 이거죠.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단지가 너무 커요. 지금 여기에 세대수가 많은 달들이 있죠. 네. 여기 다들 보면 재개발 단지들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두산 오션, 여기는 뭐 해링턴 마레 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특징이 있긴 해요. 네. 또 뭐 이런 검은색만 찬 거는 뭐 에코델타 시티 뭐 이렇게 맞습니다. 딱 에코델타입니다. 이게. 에코델타 쪽이고 여기도 에코델타 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부산 아파트 입주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분양 시장. 사실 입주 시장보다는 분양 시장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상 보셨다시피 우리 아트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자료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우리 아트님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일단 임장 코스부터 보시면 이렇게 몇 개 코스죠? A, B. 아마 10개 정도를 제가 주로 움직일 거예요. 아, 네. 이렇게 10개 코스가 있고요. 또 특강으로 해서는 초보반, 그 다음에 시장 전망, 그 다음에 시장 전망 좀 심화반인가요? 이거는? 이 심화반이라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시계열 자료 정말 많이 보죠. 한국은행 자료, 시계열 자료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는 강의죠. 네. 그래서 초보반, 시장 전망반 이래 있고요. 또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진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론, 중급반 재개발 재건축, 또 서울에 관해서 도시 기본 계획에 관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 지도, 그 다음에 청약 및 분양권 투자 이렇게 다양하게 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우리 아트님 강의 참여 가능합니다.